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건축설비기사 2018년도 1회 필기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의 어느 정도 적중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0문제 정도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과목 같은 경우는 건축 일반 표현이 되어 있죠. 제1과목 건축 일반, 1과목 건축 일반입니다. 자, 우리 건축 일반에선 이번에도 예상을 우리 했듯이 상당히 쉽게 여러분 출제가 됐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건축계획 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자, 건축계획에서 출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건축계획에서 총 10문제, 10문제. 자, 그리고 건축 시공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건축 구조에서 한 3문제가 역시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환경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됐죠. 자, 4문제 출제됐고요. 자, 우리가 평상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건축 환경 쪽이 좀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 환경 쪽은 우리가 건축 설비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과목의 난이도를 낮추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 형식으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 시공의 조적공사에서 장막벽 그리고 장식 효과. 그래서 정답이 영농 쌓기가 됐던 문제고요. 자, 또 2번에서는 상점의 고객 동선과 종업원 동선에 대해서 나왔고, 자, 그리고 3번은 메조넷형, 즉 복층형에 관한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에서 이제 건축 구조에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는데, 보에서의 4인장 균열 부분을 대응하는 어떤 철근은 무엇이냐, 즉 늑근이 정답이었죠. 자, 그리고 5번에는 편심 코아형. 자, 그리고 6번에는 학교의 배치 방식 중에서 분산 병렬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8번 같은 경우는 건축 시공 부분의 매트 시공, 즉 매트 기초, 즉 온통 기초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는 용도별 쇼윈도 바닥, 즉 상점 계획에서 어떤 식으로 쇼윈도의 높이를 맞춰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10번과 11번은 건축 환경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10번 같은 경우는 건축 환경 중에서 측창 채광, 즉 빛 환경 쪽에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건축 환경 음환경에선 잔향 시간 쪽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가 우리가 도서관 출납 시스템. 자, 그리고 13번이 호텔 동선 계획, 14번이 진동 및 방진 대책 해서 이것도 역시 건축 환경의 음환경 쪽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건축계획 15번 같은 경우는 호텔 계획, 즉 커머셜 호텔이 문제 나왔고요. 자, 그리고 16번에서는 표면 결로 방지 대책, 즉 건축 환경의 열환경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합성 구조. 자, 그래서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 자, 우리가 요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철골보가 있고 그리고 위쪽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올려지는 형태죠. 그러면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 즉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 부분 간에, 즉 이 경계면 쪽을 어떻게 접합을 시켜주겠느냐, 전단력이나 휘묵력이나 여러가지, 자,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걸 접합시켜주겠느냐, 스터드 볼트를 접합시켜주겠다. 요게 정답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은 좀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건축 구조 부분에 조사 진단 관련 문제가 나왔고, 건축물의 구조물 조사 진단 시 설계도서 작성 관련해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는 건축 계획, 사무소 계획 중에서 우리가 개방형 배치인 오피스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번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중심 간격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환경,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키워드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강의 중에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계속 풀어봤거나 했던 내용이 총 전체 2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18문제 출제가 됐고 총 90% 정도의
자, 적중률을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키워드를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뭡니까?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던 파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그 교재라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1번 문제. 자, 조족공사, 그 다음에 조족공사에서 영농 쌓기 부분인데, 이 영농 쌓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구조적 효과가 아닌 장식적 효과로 쓰이는 조적 부분 영농 쌓기, 이 문제도 역시 자, 강의 중에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자, 단 18번 문제로 나와 있던 18번 문제로 나와 있던 조사 진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설계 도서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진단할 때 다시 설계 도서를 꾸민다, 이때 필요하지 않은 거는 무엇이냐 라고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1, 2, 3, 4 중에서 설계 도서를 작성할 때 필요 없는 것, 자, 그거를 찍어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건축 쪽에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문제 푸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 일반 부분, 자, 총 2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제가 강의한 데서 출제가 됐고요. 한 90% 정도의 적중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제는 자, 건축 환경 쪽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조 쪽이 조금 난해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가급적으로 집중을 하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찍어드렸던 거,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꼭 한에서 1에서 2문제 정도는 필수적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자, 이 건축 과목, 건축 일반에서는 최소한 70점 이상은 획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축 일반 부분 리뷰를 좀 한번 해봤고요. 자, 2과목 위생설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설비, 제 2과목 위생설비죠. 위생설비입니다. 자, 원래 이 위생설비가 2017년도 전 2016년도까지는 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위생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 이후로 위생설비만 따로 과목이 형성이 되면서 위생설비가 조금 방대해지는 양으로, 그 자체에서 방대해지는 양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지만 자, 그 방대해진 양만큼 문제도 쉬워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문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기초역학 부분에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급수설비 부분에서 자, 4문제 정도. 자, 그리고 급탕설비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배수통기 설비에서 자,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생기구 배관이 자,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죠. 총 20문제 정도가 출제됐고, 좀 특징적인 거는 자, 이 기초역학 쪽에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부분이죠. 자,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물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물에 대한 기초역학을 알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문제 유형은 상당히, 이 문제 포션은 상당히 우리 기사 수준에서 봤을 때는 좋게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1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자, 21번은 수도 직결 방식, 즉 급수설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22번은 수질 기준, 그 다음에 23번은 자, 세정 방식 중에서 대변기 세정 방식 중에서 로우 탱크 방식이 문제 나왔고요. 24번은 기구 배수 부하 단위 산정 기준. 자, 그리고 25번은 터빈 펌프. 그다음 26번은 유속 산출하는 문제. 자, 그리고 27번은 배수의 수질 관련. 자, 그리고 28번은 급탕 배관 관련 사항. 그리고 29번은 슬루스 밸브, 즉 개폐용 밸브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30번은 물의 온도, 혼합 온도,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은 베르누이. 자, 32번은 통기관 종류별 광경. 자, 그리고 33번은 워터 해머 방지 방법. 그리고 34번은 팽창관 및 팽창 탱크의 역할.
35번은 유체 점성 관련 사항. 35번의 유체 점성 관련 사항,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던 문제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 한번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수통기 설비에서는 봉수 파괴, 그리고 37번에서는 펌프의 전향정 산출 문제, 그리고 38번에 배관의 마찰 저항, 그리고 39번에서는 중앙식 급탕 방식 특징, 40번에는 청소구 설치 위치에 대해서 나오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18문제 정도가 제가 강의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적중률은 9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자, 이 위생설비 부분에서도 제가 강의한 걸 다 맞고, 그 다음에 물론 찍은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찍었다 그러면 80에서 90점 정도까지 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기초역학 부분 조금 어렵게 느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급수나 급탕, 배수통기 이 부분 아주 쉽게 느끼실 거고요. 또 위생기구 배관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도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70점 이상은 전부 획득을 하지 않았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3과목 볼게요. 제3과목 공기조화 설비. 자, 공기조화 설비를 보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 공기조화 설비 부분입니다. 자, 공기조화 설비는 자, 포션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자, 공기의 성질. 자, 공기의 성질을 물어보는 것이 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자, 공조계획. 공조계획. 자, 뭐 펜코일로 할 것이냐, 중앙식으로 할 거냐, 이런 공조계획. 그리고 공조부하. 공조부하가 3문제 정도. 자, 그리고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 가습기 뭐 이런 것들 되겠죠? 6문제. 역시 출제 비중이 높죠? 그 다음에 난방설비. 난방설비에서 2문제. 자, 그리고 덕트 3문제. 3문제. 그리고 자, 환기. 자, 환기에서 우리 또 3문제가, 환기에서 1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생 관련해서, 위생 부분에서 자,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생 관련 문제는 보통 한 배관 관련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배관 관련 문제들이 된다. 자, 배관 관련 문제는 우리가 위생 쪽에서 많이 다루던 건데, 위생 부분에서 자, 넘어온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쪽 위생 부분에 출제가 많이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공기조화기에서 여전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트 쪽에서도 출제 비중이 좀 높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자, 전체적으로 우리 20문제 중에서 여기는 제가 강의한 게 자,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20문제. 그래서 적중률은 100% 되겠습니다. 적중률 100%가 되죠. 즉, 제가 강의한 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자, 여기는 80점 이상 획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80점 이상.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 범위 됐고요. 제가 41번부터 한번 어떤 문제 나왔는지 개략적으로 한번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자, 41번은 전격 출력의 정의가 문제 나왔고요. 42번은 송풍기 정합산출. 그리고 43번은 틈새바람 계산법. 44번은 여과장치 효율. 45번은 엘보의 국부저항 산출. 46번은 건물의 냉난방부와 종류. 그리고 47번은 온수난방 방식. 그리고 48번은 정합 재취득법. 49번은 자, 일사를 받는 외벽 지붕의 취득 열량 계산 부분. 자, 50번은 송풍기 상사 법칙. 51번은 냉각 코일 용량 결정 시 고려 요소. 자, 그리고 52번은 유니온 관련 사항. 자, 53번은 체크 밸브. 자, 54번은 열수 분비. 자, 55번은 증기압 측 냉동 사이클.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어요. 자, 56번은 필요 환기량 산출. 57번은 펜콜 유닛. 자, 그리고 58번은 팽창 탱크. 59번은 응축수 드레인 관련 사항. 60번은 에어와셔 입구 수온 산출. 자, 60번도 계산 문제로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강의 중에 열심히 집중하셨다 그러면 자, 8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건축 일반, 그 다음에 위생 설비, 공조 설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자, 우리 제 4과목 소방 및 전기 설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과목 소방 및 전기 설비, 소방 및 전기 설비다라는 거죠. 자, 소방 및 전기 설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 및 전기 설비. 자, 2017년 이후로 소방과 전기, 가스, 그 다음에 기타 설비들이 전부 합쳐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전기 기본 부분, 전기 기본 부분이 자, 5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그리고 전기 설비 부분, 전기 설비 부분이 7문제. 그 다음에 자동 제어가 2문제, 자동 제어가 2문제 출제됐고, 자, 그리고 소화 설비가 4문제, 소화 설비 4문제, 그리고 가스 설비, 가스 설비가 1문제, 그 다음에 기타 설비, 정보통신 출제됐는데요. 거기 1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각각에 대한 내용들, 자, 키워드만 쭉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1번은 Y델타 기동법의 사용 목적, 즉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답이 출제됐고요. 62번은 자동 제어의 연속 동작과 불연속 동작, 즉 이 위치와 다 위치 이런 게 불연속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었고, 63번은 초등학교 문제 오매 법칙이 나왔고요. 64번은 정연파 교류의 파형률, 즉 1.11 요걸 알고 있냐 문제를 물어봤고, 65번은 자, 요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 막대 자석 서로 다른 것끼리 작용하는 힘, 흡입력. 자, 66번은 제1종 접지공사의 최대 접지 저항값 15옴. 자, 67번은 피드백 제어에서 제어 요소 조절과 조작부 되겠죠. 68번 가정용 교류 220V에서의 전압 최대값. 우리가 얘기하는 교류 220V는 실효값이죠. 자, 여기서 전압값을 어떻게 변환해서 진행을 하느냐. 자, 그 다음 69번은 가스 계량기와 전기 전멸기 최소 이격거리. 70번은 자계 관련 사항. 그 다음 71번은 수전 설비에서 인입구 개폐기 관련 사항. 72번은 저압 나트륨 램프가 답으로 나왔고요. 73번 C급 화재, 즉 전기 화재 부위 나왔고요. 74번 자, 리타딩 챔버, 즉 뭡니까? 스프링쿨러 설비의 오버 방지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75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 저수량 산출 부분, 76번 스프링쿨러 관련 사항, 77번 전등 소량 산출, 78번은 정보 설비와 통신 설비 구분하는 거, 79번은 유도 전동기와 직류 전동기 구분, 그리고 80번은 전력량 산출 기본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방과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쪽에서는 총 70%, 즉 14문제를 적중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제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 그러면 한 60에서 65점 이상 정도를 맞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전공별로 자, 기계 전공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건축 전공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전기 전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전기 전공하신 분들 빼고는 아마 이 부분, 제 4과목 부분이 가장 난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이 전기 기본, 전기 설비, 자동 제어까지 이 부분까지 난해한 것이고, 이 밑에 부분은 다 똑같죠. 자, 예전에 위생 설비였기 때문에 자, 이 부분 12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점수폭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12문제, 14문제 정도죠. 이 자동 제어도 어떻게 보면 기계 쪽도 다 많이 다뤄지는 거니까 보통 한 12문제 정도가 좀 난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매 법칙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나왔기 때문에 자, 문제 푸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 5과목 자, 건축설비 관계법규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적중을 나타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이번 문제하고 강의 문제하고 어떤 식으로 매칭이 되겠는지. 자, 왜냐면 법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법규는 확실하지 않은 법규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없고요. 자,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신규로, 완전 신규 유형으로 바꿔서 낸다. 자, 그거는 법규 쪽에 상당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법규는 아냐 어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분쟁의 소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빼내고,
그리고 자주 바뀌어서 이번에 출제됐을 때 혹시 법이 바뀌어서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빼내고, 이렇게 되면 범위가 확 좁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 법규 쪽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자, 법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5과목이죠. 제5과목. 자, 제5과목 법규 쪽. 자, 건축설비 관계법규입니다. 건축설비 관계법규죠. 관계법규. 자, 여기서 보면 건축법에서 전통적으로 한 6문제 정도 나왔죠. 건축법 6문제. 자, 그리고 건축물 설비 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여러분들하고 가장 연관이 되는 거죠. 설비 기준 6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 방화 구조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의적 설계 기준, 녹색 건축 인증. 그래서 친환경 인증 쪽에서 친환경 인증 쪽에서 자, 인증 쪽에서 인증 및 기준 쪽에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법에서 소방 관련법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범위도 엄청 넓은 범위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된 법을 전부 다 출력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 법 중에서 나올 만한 거 추리고 연구해서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교재 외의 어떤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죠. 자, 보면 자 81번부터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 부분의 필해 설비 설치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 기본이죠. 20m. 자,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출구 유효너비 산출. 자, 우리가 100제곱미터당 0.6m 보죠. 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 그 다음에 84번에 재현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문 기준. 85번에 건축물 출구 개폐 방식 관련 사항. 86번에 승강기 설치 기준. 87번에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요거는 제가 강의한 적이 없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88번 건축 부분 권장사항. 자, 89번 배현 설비 설치 대상 용도. 90번 녹색 건축 인증 유효기간 5년. 자, 91번 공동주택 개별 난방 방식 관련 사항. 자, 그리고 92번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 기준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또는 뭐가 되죠? 자, 또는 21층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축법에서 자,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 요청 가능 연면적 기준. 자, 요거는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5,000제곱미터 이상. 자, 지금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4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그리고 95번에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96번에 소활동 설비 구분. 자, 그리고 97번 건축물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 높이. 요것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좀 개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떤 자, 실이 위쪽에 있고요. 실이 위쪽에 그 밑에 계단이 이렇게 있죠. 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실 위에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머리 부딪히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요 높이를 우리가 유 높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유효 높이가 얼마다? 2.1m다. 2.1m다라는 거예요. 요게 답이었습니다. 2.12.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98번은 준다중이용 건축물 대상 용도. 자, 99번은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 기준. 100번은 건축 설비의 원칙. 자, 요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총합적으로 보면 자, 총 17문제를 접중을 했고요. 17문제를 적중을 했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죠? 85%의 적중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건축설비 관계법규는 상당히 주력입니다. 어떤 주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적중을 하기 어려운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 건축설비 관계법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던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중간 난이도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합격률이 상당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 1회 시험에서 중간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1회 시험 같은 경우는 3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3월에 시험 보는 것을 12월부터 보통 또는 1월부터 많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난이도로만 출제가 돼도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적중률, 전체 5과목에 대한 적중률은 87%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총 평균이 87%를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시고 복습을 어느 정도 하셨다 그러면 한 80점 이상 전부 다 마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중간에 실수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까먹기도 하시고 하시다 보면 자, 점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70점 이상 여유롭게 많이 붙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번 회차는 제가 별도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구성을 했고요. 자, 다음 회차 2018년도 2회차부터는 제가 기출문제 강의를 하면서 해설하면서 이 출제 경향과 적중률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1회 필기시험 자, 출제 경향 및 자, 적중률 관련해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